그는 모처럼의 전원 생활에 들떠 있습니다. 집도 적정한 가격에 주변 환경도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가 이주한 여름은 오감이 풍성합니다. 주변의 만발한 들깨의 향이 코를 간지럽힙니다. 마당에 심긴 큰 나무엔 새들이 와서 지저깁니다. 가끔 부는 산들바람은 에어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밤이면 가로등이 마당 한 구석을 은은하게 비추어 운치를 더합니다. 낮과 밤 테라스에 나와 앉아 바라보는 풍경은 그의 시골살이에 만족감을 더합니다. 그런데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집 앞에 가로등이 자꾸 꺼지는 겁니다. 마당과 대문을 환히 비추던 가로등이 자꾸 꺼지니 이상하다는 생각을 넘어 괴이하다고 느낍니다. 며칠의 추적을 거쳐 범인을 밝혀냅니다. 범인은 집 앞 들깨밭을 가꾸던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저녁 시간이면 가로등 점열 조정기를 만져 꺼놓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타이머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장치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가로등 점열기를 만지는 할머니를 붙잡고 따지듯 묻습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가로등을 끄냐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 당황하더니 깨가 어쩌고 불이 켜지면 수학이 안 된다는 이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핑계에 화가 납니다. 보안 목적으로 공공이 설치한 기물을 왜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함부로 만져 조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만 더 손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합니다. 할머니는 밀고 다니던 유모차를 밭으로 내던집니다. 싸가지 없는 놈, 젊은 놈이 못쓰겠다. 외지것이 어디서? 안 되겠다. 이장한테 이야기해서 혼 좀 나야겠다고 합니다. 그는 기가 찹니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로 신고를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주저앉아 발을 구르는 할머니를 보며 재수 옴붙었다고 뇌까립니다. 몇 번을 소리 높여 다투던 와중에 농로를 따라 트럭이 한 대 다가와 섭니다. 마을 이장입니다. 이장이 내려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와 그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왜 그러느냐 묻습니다. 둘은 동시에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한 사람씩 말하라고. 할머니가 한참을 설명하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습니다. 듣는 모양새가 할머니한테 완전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 끼리끼리 한 편이라지. 발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갑니다. 뒤에서 어이 어이 하며 이장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텃세의 대표적 사례는 아니라도 선주민과 이주민,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반대로 귀농귀촌인끼리 선주민과 이주민의 입장이 바뀌어서 생기는 갈등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인가요? 상대방에 대한 문화와 환경, 입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 아닐까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원만히 합의도 가능할 일입니다. 텃세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갔다. 농촌 이주하지 마라. 귀농하지 마라. 텃세에 힘들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작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대화가 아닌 감정부터 생기게 되어 이루어지는 극단적 언행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텃세의 견디는 장사는 없다는 이야기와 하소연이 난무합니다. 대부분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이주하거나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본인이 납득이 되어야죠. 텃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번엔 텃세의 다양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